자, 이제 점화식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이제 기본 점화식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점화식이 뭔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고 하는 말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첫째 항과 점화식으로 수열을 나타냈을 때, 요거를 우리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납적 정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열 A1은 예를 들어서 A1은 1이다. 그 다음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첫째 항과 자, 이 두 번째 식이 이제 점화식인데 점화식이란 요게 점화식이에요. 요게 점화식. 점화식이 무엇이냐? 자, 수열에서 일반적인 적으로 표현된 그 수열의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 이웃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웃한 항들의 일반적인 관계식을 점화식. 일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자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n번째 항 이런 식으로 혹은 뭐 k번째 항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야. 수열을 그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웃한항사의 관계식을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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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한 게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열을 이렇게 첫째 항과 이웃한항사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제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그 점화식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점화식 해석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 기본 점화식을 보면 그냥 익숙하게 바로 어떤 수열이구나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점화식들을 이제 몇 개 볼 건데요. 여기서 네 가지 점화식을 얘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등차 수열, 두 번째 조화 수열, 세 번째 등비 수열, 네 번째 개차 수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점화식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an 플러스 1 빼기 an은 d 혹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와 같이 표현돼요. 자,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자, 이웃한 항의 차이, 바로 옆에 있는 항의 차이가 항들의 차이가 항상 d다. d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이웃한 항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할 때 이 차이를 이 d를 바로 공차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면 이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또 혹은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나오는 관계식이 나오면 이것도 이제 점화식이라고 이 점화식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점화식을 보면 자, 여기 이런 형태의 점화식을 보게 되면 등차 수열이구나 an이 또 이런 형태의 점화식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다 라는 점화식을 만나면 아, 얘도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등차 수열의 점화식 요런 것도 나와요. 요런 거. 자, 봐봐. n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어. 자, 그런데 자, 가운데 항의 2배 2an 플러스 1하고 양쪽에 있는 항의 합 an과 an 더하기의 합이 같잖아?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바로 an 플러스 1이 등차 중항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런 모든 n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면 an이란 수열은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다고. 등차 중항이 성립하는 수열은 등차 중항이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항의 합이 가운데 항이 양쪽 두 항의 평균과 같다. 이런 식이 성립하면 등차 중항. 이게 등차 중항이고 그러면 an은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화수열의 점화식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이 이게 조화수열이면 AN을 역수 취한 수열, AN분의 1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 돼요. 등차 수열. 자, 그러므로 자, 조화수열은 이거 등차 수열을 공식을 다 빌려다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조화수열 점화식은 이런 형태로 역수를 모든 항들을 역수 취했을 때 n 플러스 1번장의 역수에서 n번장의 역수를 빼잖아. 그 값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오게 되면 역수의 차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아, AN이 조화수열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혹은 조화중앙 AN분의 1, AN 플러스 1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역수들을 취했을 때 자,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항의 합과 같으면 AN분의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과 같으면 그러면 이게 바로 조화중앙이죠. 그러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AN이 조화수열임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화중앙이 성립을 하면 이 식이 성립을 하면 그러면 AN은 조화수열이다 라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점화식도 볼게요. 등비수열은 이웃한 항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번장을 n번장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n이랑 관계없이 항상 r이라는 일정한 값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n 플러스 1번장은 n번장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었잖아요. n번장에다 r을 곱하면 다음 번장인 n 플러스 1번장이 나오는 관계를 알았잖아. 그럼 이거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등비수열이 어떤 거야? 계속 r씩 곱해가는 공비 r을 계속 곱해가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만나면 아, 이거 AN은 등비수열이구나 바로 해석이 돼야 돼요. 또 이런 형태의 점화식. 자, 이번에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자, 연달아 이 세 개의 숫자를 나열했을 때 n 플러스 1번장이 가운데 항이죠.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항의 곱과 같으면 이게 바로 등비중항이죠.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은 등비중항의 제곱은 양쪽 두 항의 곱과 같습니다. 이게 성립을 하면 AN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차수열의 점화식. 개차수열이 뭐였죠? 자, 우리 개차수열은 복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개차수열의 정의. 개차수열이란 자, 어떤 수열이 있었어? AN이라는 수열이 있었어. 이렇게 진행을 하는 AN이라는 수열이 있었는데 자, 그 이 수열에서 이웃한항들끼리 차를 한번 구해본가? 이런 식으로 차를 구해봐. 자, A2에서 A1을 빼봐. 그거를 우리가 B1이라고 하고요. A3에서 A2를 빼봐. 그 뺀 결과를 B2라고 하고요. AN에서 AN-을 빼게 되면 그럼 BN-1이 돼요. 그 다음 AN 플러스 1에서 AN 빼면 BN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수열에 이웃한항들의 차를 가지고 만들어낸 수열 요거를 이제 개차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차수열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이제 쓰게 되면 개차수열의 n번장은 A라는 수열의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뺀 거죠. 자, 이게 바로 개차수열의 정의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점화식 문제 풀다가 an 플러스 1 빼기 an을 만나면 우리가 bn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식을 만나게 되면 아, 이게 개차수열의 일반항 bn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만약 이런 건 뭘까요? 그러면 an 플러스 2번장에서 an 플러스 1번장을 뺀 거는 그럼 뭐가 될까? 자, n 플러스 2번장이면 n 플러스 1번장의 다음 항이죠. 그럼 n 플러스 2번장에서 n 플러스 1번장을 뺀 거는 bn 플러스 1이 될 거야. 개차수열의 n 플러스 1번장일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b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혹은 an에서 an-를 빼면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개차수열로 표현하면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자, an에서 an-을 뺀 건 bn-1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웃한항의 차를 만나게 되면 개차수열 bn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fn이다 이런 점화식을 만나면 아, 개차수열 bn이 fn과 같은 거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죠.
자, 혹은 요점화식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이다. 이런 형태의 식을 점화식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fn이 an 수열의 개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면 돼요. an을 이쪽으로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식하고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n의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점화식이 해석이 쉽죠. 자, 그러면 개차수를 알면 좋은 게 뭔데? 개차수를 알면 좋은 게 자, 개차수열 bn으로부터 a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구하죠? 자, 공식이 이거였어요. 자, 원래 수열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수열을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해주면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수열의 n번째 항이 나온다고.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개차수열을 알면 an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자,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 수열을 몇 개를 더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개차 수열을 n-1개, n-1번째 항까지 이렇게 개차 수열들을 이렇게 더해서 n-1번째 항까지 더해주면 된단 말이지. 그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돼. 개차 수열할 때 일반항 구하는 거.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개차 수열의 이 공식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 점화식에다가 n에다가 1부터 n-1까지 차례대로 쭉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모든 식들을 이렇게 다 더해봐. 다 더해보면 자,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지고요. n번째 항에서 a1을 뺀 것만 남아요. 그게 우변은 f1부터 fn-까지 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fn이 bn이니까 이 뒤에 부분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n 빼기 a1이 얘니까 an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fk가 개차수열 bk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점화식들을 만나면 등차, 등비, 조화, 개차 이 네 가지에 대한 점화식들을 만나면 바로바로 해석을 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조화 수열 관련된 그 공식들을 적용을 해서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